지난 시간에 예비 권리가액 확인 앱을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논란도 좀 생기는 듯한데요. 지난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못했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공주가는 대지 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정확한 것이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대지 지분이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큼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맞는데 현행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반영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보고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법인들의 평가 과정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의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정기분 1월 1일, 추가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 조사와 산정을 부동산원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아시다시피 전신이 한국감정원이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들의 집단입니다. 공주가는 소음과 채광, 접근성, 층고, 향, 대지지분 등이 반영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시 수행될 감정평가와 매우 유사한 형태입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2, 3, 4, 5 구역을 먼저 보고 1구역과 6구역 순서대로 볼 텐데요. 영상이 길어서 지루하시다면 더보기란에 타임라인을 적어 드릴 테니 해당 시간대로 가서 보셔도 되는데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역별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지지분 관련에 대해서는 3구역 차례에서 언급이 많아집니다. 첫 사례인 2구역을 보면서 감평의 경향을 보죠. 첫 번째 요인인 대로변 감가입니다. 신현대 구차 35평을 보면 두 번째 줄인 104호동과 101동부터 103동까지 가격이 다릅니다. 약 8천만 원이 차이가 나죠. 이런 감가 요인은 지역별로 그 정도가 다르거나 적용이 안 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선 대로변 동들의 일정 비율 감가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게 되는데 이런 기준 적용이 매우 자의적입니다. 두 번째는 향에 의한 감가입니다. 116동을 보면 남향과 서향이 섞여 있는데요. 남향이 서향보다 1.4억 비쌉니다. 남향이 비싸고 동향이나 서향이 싸다는 것이죠. 향에 의한 감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115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서향이 남향보다 4,800만 원이 싼데요. 잘 생각해보면 116동과 같은 경우인데 금액 차이가 다르죠. 1.42억 차이가 0.48로 줄었습니다. 여기 115동 1, 2호 라인은 감평사들은 모르겠지만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유일한 라인이에요. 다른 라인보다 비싸면 비쌌지 절대 감가당할 라인이 아니거든요. 이걸 조망의 가치를 반영받았다 해야 할지 아니면 그쪽이 실거래 가격이 높았고 그에 따라 향에 의한 감가 비율이 낮아진 것인지는 감정을 한 사람만 알겠네요. 분명한 것은 감평사의 기준인 향에 의한 감가 비율이 지나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향보다는 앞이 트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구차 35평을 보면 여긴 대로변 감가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차 35평엔 향에 의한 감가가 없어요. 남향과 동향과 서향이 가격이 같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대로변 감가 비율이 지나쳐서 두 가지의 감가가 중복 적용될 경우엔 116동의 사례로 1.4억을 더 감가한다면 48.2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신현대 전체에서 가격이 제일 싸집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구차가 대지 지분도 제일 많고 대로변 소음이나 분지는 있을지언정 또 접근성은 좋거든요. 대지 지분이 감평에 얼마나 반영되냐를 물을 때 감평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감정평가는 대지 지분 이외에 다양한 요소가 평가되기 때문에 지분만 가지고 평가하진 않는다고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다양한 평가 기준이 주먹구구이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다 안 되겠으면 빼버리고 또 평가사마다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대지지분 반영되었다 하면 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구역별로 제각각인 기준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초록색이 35평대들인데요. 126동의 경우에도 향의 감가가 1.48억이죠. 전체 가격들이 다 이상한데 여기 119동과 122동을 보면 같은 서향이고 126동이 지분은 더 많고 역도 가까운데 가격이 오히려 2200만원 쌉니다.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 과거 공주가에서 이 126동이 모든 신현대 35평대에서 가장 비쌌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표를 보면 전용 면적은 115.2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양 당시 평형 표기는 38평이었어요. 신현대에는 39평이 있죠. 115동 5호부터 8호 라인인데요. 여기가 121.28제곱미터거든요. 과거에 이걸 평가한 사람이 이걸 실제 전용 면적이 큰 다른 평형이라 착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35평보다 큰 38평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잘못된 걸 깨닫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이번엔 과도하게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26동이 남향 기준 48.81로 뒷동들보다 6천만 원 가량 싸게 된 겁니다. 명백한 오류예요. 여기 110동도 47.94인데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죠. 110동도 표기가 36평으로 전용 면적이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여기도 126동과 같은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평수를 과대평가했다가 바로 잡으면서 과소평가한 거죠. 세 번째는 층별 감가예요. 여기서 보듯이 각 동별 기준층, 그러니까 로얄층이라고 쳐주는 층들인데요. 12층과 13층 건물은 7층에서 시작해서 꼭대기 바로 아래층을 로얄로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마다 미세하게 다른데 로얄층을 기준으로 6층부터 낮아질 때마다 1, 2, 3, 5, 7, 9%가 감가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거 쌍팔년도 기준이거든요. 감가 비율도 지나치고요. 낮은 층은 좀 기피해도 요즘은 꼭대기층이라고 기피하진 않죠. 오히려 층간소음 없다고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함도 덜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동에서 9%라면 집값이 거의 6, 7억 차이가 나는 건데요.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는 또 다른 오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표에서 층별로 거의 일정하게 감가가 되고 있는데 유독 115동과 116동의 1층부터 3층의 감가 비율이 2% 이상 낮은 걸 발견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아래쪽 117동과 118동의 데이터를 보시죠. 117동과 118동은 2020년부터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현대에서 유일하게 조망권 이슈로 가격이 달라진 사례가 바로 117동입니다. 당시 제자리 풍문을 타고 몇 건 비싼 거래가 생긴 후 실거래 가격에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런데 117동의 1층부터 3층까지가 118동과 같습니다. 이게 현재 가격대로라면 달라야 맞는 거죠. 여기 118동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가격이 그대로 2기가 된 게 보이시죠? 4층부터는 또 가격이 다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오류가 난 비율이 그대로 116동과 115동까지 이어졌고 이것이 1구역까지 넘어가서 미성일차의 3동까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셀 정리하는 걸 알바생을 시켰는지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생겼고 해당 세대들은 세금은 좀 덜 냈겠네요. 다른 케이스에서는 세금을 더 낸 사례도 있습니다. 이 구역의 공주가를 보면서 든 생각은 뭔가 이런저런 요소들을 반영하려 했는데 실제 반영된 숫자들은 뭐가 반영이 되고 안 된 것인지 구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재건축 아파트는 특정 위치에 대한 우선 배정 약속이 없다면 미래에 남는 건 대지 지분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 방식으로도 그럼 왜 다른 재건축 구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냐 하면 대개 집값들이 평형별로 편차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느 구역의 30평대는 지분이 몇 평이고 40평대는 몇 평이고 하는 식으로 고르게 분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형별로 비교적 고르게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의 사례들처럼 터무니없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감지할 만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뿐입니다. 가격에 이미 대지 지분이 비교적 고르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구역은 사정이 전혀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3구역을 보시죠. 여긴 점입가경의 첩첩산중이죠. 감정평가에 있어서 퍼펙트 스톰이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그간의 재건축은 가격이 비싸면 지분도 많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3구역은 많이 다르거든요. 6, 7차와 1, 2차의 65평간 지분이 4평 차이에도 집값이 오히려 싸죠. 약정되었다고 알려진 117.5억의 거래가 등록을 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등록이 되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구역에서는 지분이 많을수록 집값이 싼 기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4차 44평도 그렇고 65동과 대림이나 현대빌라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공주가 랭킹을 확인해 보면 65동 85평 로얄층의 경우에 환상암정가가 75.23억으로 순위가 553위에 불과합니다. 2구역의 51평과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현대빌라트 73평은 56.33억으로 2121위에요. 대림빌라트 76평은 55.06억으로 2299위고요. 3구역에서 절반 이하라는 거죠. 3구역에서 지분 많기로 3등인 4차의 경우엔 59.78로 1497위에요. 3구역은 다른 구역들과 다르게 집값과 대지지분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물론 이 공주가가 집값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표에서 보듯이 거래가 수년째 없거나 적을 때 누가 이 가격들을 정확히 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감정평가는 실거래 가격에 크게 의존합니다. 저런 금액과 순위가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리 원칙이 없는 상태라 3구역의 어느 누구도 난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치가 분양 신청과 관련이 없다면 지분이 많은 동들이 집값이 비싼 게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죠. 3구역의 제자리 재건축 소동은 거의 사기급입니다. 결과적으로 근거 없이 집값이 뒤집혔어요. 3구역에서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려면 2년가량 남았는데요. 최근 지분 많은 동들이 집값이 회복되는 추세거든요. 2년 동안 이 가격이 바로잡힌다면 잘 모르거나 속아서 비싸게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감정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래 사례가 없거나 적을 때 그것을 사정보정을 해서 실제 가치를 구하는 것이 감정평가인데 어떤 간평사가 실거래 사례를 접어두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간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간평 시스템으로는 보유한 대지지분은 어디에 어떻게 묻히는지도 모르고 우린 공정한 간평을 했다고 말하면 그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엔 이미 집값에 지분이 평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조합원들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현재 가격이 진정한 가격이 아니며 새로운 가치가 책정이 될 거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뿐입니다. 매수자들도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매물을 사야 수익성이 높을 테니까요. 잘못된 걸 자꾸 알려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득을 본 동들이 약탈자이니 그 집들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걸 원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런 왜곡 구조는 결국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사업 지연 리스크가 커지면서 결국 모두 다 손해예요.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는 동들도 결국 다른 구역과 비교하면 모두 패자라는 거죠. 그러니 압구정에서 가장 비쌌던 3구역 집값이 일부를 제외하고 4구역이나 5구역과 비슷해지는 겁니다. 승자는 없이 모두 패자가 되는 루즈게임입니다. 3구역의 공주가에 대해 더 보겠습니다. 가격 산정의 구조 자체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차수들 간 특이점들을 보겠습니다. 3차에선 강변동들과 2선동 간의 가격 차이가 약 8천만원 보이죠. 동별 실거래 가격이 달라진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학교 가깝다고 짝수동들이 더 비쌌는데요. 이것도 왜곡의 한 부분입니다. 조망이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차이가 전혀 없죠. 가격이 달라졌으니 비로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6동과 65동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이쪽 빌라트들 형평없고요. 빨간색 50평대에선 75, 77, 78동이 쭉 있는데 왜 78동만 500만원 더 비싼지 모르겠어요. 가까워서 그랬다기에는 이쪽 82동과 86동에선 또 앞뒤가 안 맞고요. 작지만 오류입니다. 이런 작은 오차도 실제 권리가액 순위에선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40평대에선 48평이 가격이 세 가지인데요. 대로변 동들이야 감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예전에 로얄로 취급받던 73동보다 83동이 1.2억 이상 비싸요. 이점이 두 개가 중복 적용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접근성과 조용함이죠. 이 대로변 감가도 적용이 안 된 구역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감정평가에서는 적용이 되려는지 말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차와 14차를 보면 역시 향에 대한 감가가 들어갔습니다. 14차가 약 9천만원 정도,
감가가 있고요. 13차는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14차 206동에서는 꺾인 라인에서 호수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해당 세대들은 향과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더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1, 2차 65평도 10, 11동과 12, 13동이 가격이 다른데요. 역시 실거래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4구역입니다. 4구역은 이 3구역과 기준이 또 달라요. 간평을 한 법이니 다른 모양입니다. 기준이 하는 사람마다 매우 자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현대 8차의 경우에 이 구역에서 강하게 작용했던 대로변 감가가 없어요. 초록색 35평들의 남향이 42.77로 모두 같죠. 여기 가운데 코어 부분에 몰린 4호와 5호 부분만 약간 다르고 동향 부분만 감가가 좀 있습니다. 약 4천여만원 차이네요. 이런 사례를 보면 다른 구역들에서 1억이 넘는 향에 의한 차이가 생기는 건 오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강변 쪽에 어드밴티지도 없고요. 그냥 평형의 향 감가만 적용이 됐어요. 한양 4차 33평도 마찬가지입니다. 39.86과 39.04로 이건 조망에 플러스가 된 게 아니고 동향에 대한 감가가 8천여만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69평도 역시 향에 대한 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61동은 희한해요. 여긴 향에 대한 감가도 없어요. 뒤죽박죽입니다. 한양 3차의 경우엔 또 다른데요. 33동이 약간 들어갔다고 가격이 더 비싸요. 기준이 일관되질 않습니다. 간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금액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구역에서도 현재 강변동에 위치해 있는 조합원들이 강변 조망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망 보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요. 특정 동 사람들에게 특정 위치를 보장하는 건 통합재건축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는 게 불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합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해도 바로 소송이 걸립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다음은 5구역입니다. 5구역은 특성상 대로변이라 할 게 없어서 가격이 같습니다. 강변동이라고 더 비싼 것도 없고 안쪽이라고 싼 것도 없죠. 30평대도 마찬가지이고요. 59평에선 남향과 동향에 대한 감가가 세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물론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크진 않겠죠. 옛날에야 남향이 볕 잘 들고 좋다 했지만 요즘은 그런 것보다 앞이 트였느냐 아니면 조망이 나오느냐와 접근성이나 주차가 좋으냐가 더 중요한 기준인데요. 쌍팔년도식 기준입니다. 다음 1구역입니다. 1구역도 대로변 감가 없습니다. 21, 22, 26, 27동 모두 같죠. 보라색 47평도 같습니다. 초록색 32평도 다 같은데 28동 남향만 유독 300만원이 낮은데요.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향에 대한 감가가 있죠. 크진 않아서 3200만원 수준이네요. 이런 감가에 대한 비율도 다 제각각이에요. 조망에 대한 증가나 접근성이나 소음 등에 대한 고려의 흔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들어가면 간평법인 두 곳에서 낸 것을 산술평균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한 곳이 32억이고 한 곳이 33억이면 감정가는 32.5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들 제각각이니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간평받기가 깨림직합니다. 다음 6구역입니다. 대체로 6구역은 평형대가 뚜렷해서 논평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72동 35평에 향에 대한 감가가 약 4천만 원이 안 되니 이것도 다른 구역에 비해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72동엔 감정 오류로 보이는 게 있는데요. 한양 아파트엔 4호가 없는데 호수를 잘못 센 것 같아요. 9호부터 남향인데 8호부터 가격이 비싸집니다. 8호분들은 세금을 더 낸 것 같네요. 공시가격 평가에 대한 총평입니다. 압구정은 현재 신반포 2차와 함께 조망권이 제대로 인식된 첫 번째 재건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다른 재건축들과 상황이 매우 다르고 특히 25년 들어서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확한 가격 산출이 어렵습니다. 요즘 중개업소들도 몇 동을 내놓으면 얼마를 봐야 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리고 규제도 줄을 잇고 있어서 언제 타이밍 좋게 비싸게 팔리거나 아니면 1년이나 2년 이상씩 거래가 없는 평형들도 많고요. 그럴 때 마음 놓고 있어도 내 자산 가격을 제대로 감정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물론 재건축 간평이 이렇게 허술하진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만
특히 중요한 부분인 대지 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나 거래 사례가 드물어서 사정 보정이 뒤틀린 차수들의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간평에 대한 우려가 깊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간평 가격의 기본은 실거래 등록 사례와 중개업소에 자문을 구해서 얻는 추정 가격입니다. 거기에 나름의 기준을 가미해서 순위를 세우는 것인데요. 본말이 전도되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생겼어요. 내가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양심껏 간평을 했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나 싶겠지만 아는 사람 눈에는 다 보입니다. 간평의 수준이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26년도 공시가격이 나올 텐데요. 엄청나게 오른 가격이 나올 겁니다. 26년도 공시가에도 오늘 말씀드렸던 오류들은 수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고 수정한다면 몰라도요. 26년도 공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25년 것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진짜 간평이 나오면 더욱 신랄하게 다뤄드리죠. 오늘 영상의 목적은 조합원들이 내 자산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분을 날리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25년도 공주가는 3구역을 제외하고 그래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감을 잡을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공주가는 합리적인 대표성을 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평형별로 대략의 순위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재건축이고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압구정 원부동산에서는 매매 물건과 임대 물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540-3334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비 권리 순위 앱은 고정 댓글란에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